내가 절대로 집을 사지 않는 이유, 제가 크게 한번 세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집을 사지 않는 분들의 이유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주택을 투자재의 개념이 아닌 내 집 마련,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중에서 본전 생각, 자, 내가 산 가격보다 혹시라도 하락하면 어떻게 되지? 걱정하는 분들 있죠.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하는 것이 국룰인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보통은 어떻습니까? 상승기에는 이제 여기는 꼭지야, 너무 막 상투야, 지금 잡으면 완전 바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좀 힘들고, 또 하락하면 어떻습니까? 뭐 계속적으로 바닥 쳤는데 이게 더 막 지하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더 떨어질 것 같아 못 사고, 이런 얘기 하시죠. 보통은 내 집 마련하시면 통계적으로는 7에서 10년 정도 내 집 마련해서 그 집에서 결혼하고 이제 뭐 아이를 놓고 뭐 신혼 이렇게 보내고, 그 정도 기간에 이제 내 집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거주를 하신다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내가 살려 하는 저 집이 지금보다 더 오를까 내릴까, 단기적으로 상승 하락을 너무 고민하고 그 생각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거주 안정성이라는 큰 그런 장점이 있죠. 더 큰 의미 부여를 하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 있죠. 자동차 구매했을 때 정말 올드카라든지 특별한 이렇게 희소성 있는 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9% 이상이 차를 사자마자 감가상각이 되죠. 근데 사람들이 시원하게 고가의 몇천만 원짜리 차를 지르시는 분들이 많죠. 이미 근데 하락은 100% 결정이 나 있는 그런 차에 대한 구매는 그렇게 우리가 막 고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가전제품, 고가의 가전제품, 또는 뭐 여행 가는 비용, 비싼 명품, 옷, 신발, 가방 등등 해가지고 처음에 샀을 때 이게 가격이 혹시나 내가 산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또는 없어지는 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건 소비재이기 때문에 가격이 없어지거나 하락하거나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특히나 또 집을 살 때는 내가 산 것보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상당히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그 집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이런 거주성의 가치, 내 집 마련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무조건 불패다, 우상향이다, 이렇게 정답은 제가 아니라고 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그런 관점에서는 조정을 받는다. 왜 유독 부동산만 혹시라도 내가 산 가격보다 하락하면 떨어지면 난 망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를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크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부동산은 너무 선택적으로 우리가 본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내 스스로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가격을 딱 정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인 거죠, 감.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 뭐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은데, 내가 정해주겠어. 국평 33평 기준으로 해서 수성구 메인 입지에서는 33평은 신축 기준으로 5억. 나머지 그 수성구 외에 있는 약간 외곽지에 있는 수성구는 4억. 비수성구는 33평 3억. 나머지 외곽 2억. 구축은 뭐 1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스스로 기준을 잘 정해주죠. 이런 토건족들, 이놈의 나쁜 놈들, 건축비, 자재비 뻥튀기 해가지고 힘없는 이 서민들만 이렇게 집값 올려가지고 개고생시키고 말이야, 거품 확 빠져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3억 5억 기준 했는데도 그래도 아마 저 토건족들 돈이 남아돌 거야.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그 돈을 줄 테니까 천세대 아파트를 한번 지어보라고 해라 하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땅을 매입해서 시공사, 시행사를 선정해야 되겠죠. 설계하고 감리하고 관련 법규 다 확인하고 3년 안에 저 천세대 아파트를 각 세대별로 뭐 3억 걷든 5억을 걷든 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세상의 중심이 근데 우리가 안타깝지만 내가 아니죠. 아무리 내 스스로 그 기준이 맞다 하더라, 그렇게 생각한다 한들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또 이렇게 굴러가거나 변하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과 점점 멀어질 뿐이고, 결국에는 현실 도피, 부정, 혐오, 점점 평균치와 나는 멀어지게 된다. 본인만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아무리 온라인에 댓글에 정성스럽게 막 글을 쓰고 악플 달고, 아무리 본인 글이 추천 수를 많이 받아봤자 시장은 이렇게 현실은 또 그렇게 되지 않더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혹시나 내가 나만의 이런 우물에 빠져서 그런 고립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집을 못 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변화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바뀔 생각도 이제 사실 많이 없겠죠. 저는 살아가면서 모토라 그러죠. 하나가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change or be chang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라, or이 그렇지 않으면
남들에 의해서 내가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몇 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다. 이런 약간 추상적이고 형 이상학적이고 감성 충만한 글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막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다들 그래, 저런 폭등하는 부동산 다들 투기꾼 놈들 때문에, 다주택자들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정부도 정책을 만드시는 이제 실무자분들도 또는 국민 여론들도 그렇게 주택을 소유하시는 분들 적대시했죠. 그래서 적폐 세력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간주가 되었고요. 근데 지금 있죠. 지금 혹시 적폐 세력이란 말을 언론이라든지 정부라든지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시는 거 기억하시나요? 요즘에 많이 이런 얘기 쏙 들어갔죠. 요즘에 누가 적폐 이런 말 쓰지도 않습니다. 상생 임대인 이런 말이 나올 줄이야. 최근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집은 사는 곳이 맞죠. 근데 누가 공짜로 집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돈 내산을 하든지 은행에서 대출 받든지 해야 되는 거죠. 사는 것과 또 동시에 사는 곳이 되는 거죠. 현실에 이렇게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현실인 거죠. 따뜻한 감성은 그냥 그것을 대중들 앞에서 이제 말과 글이나 영상, 강의로 감성팔이 하시는 그분들 글을 보고 강의 들으러 갈 때 그때 잠시뿐인 거죠. 그러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희한하게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다들 좋은 아파트 가지고 있고 비싼 차 있고 대중의 관심들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인플루언서들을 보면 참 이렇게 말과 행동이 참 다르신 분들이 있죠. 이게 뭐 내로남불이라 그러는데 철저한 자본주의자 이분들이 과연 이분들 배를 과연 누가 불러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인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자, 각설하고요. 월급 받아가지고 돈을 아끼고 시드머니 모은다 그러죠. 이 돈을 바탕으로 해서 실물 자산과 교환하고 각 시대별로 어떤 자산이 더 각광받았는가. 서울 부동산, 또 경기도 쪽의 부동산,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부동산 내에서도 종목이 여러 가지로 쪼개집니다. 최근에 뭐 지산,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 경매가 또 유행했다가 분양권이 유행했다가 또 재개발, 재건축 유행했다가 또 썩빌이라 해가지고 썩은 아파트,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빌라. 또 몇 년 전에는 법인 투자가 유행했고 작년에는 또 1억 이하 아파트,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가 유행했고 투자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생물처럼 변하더라. 각 시기별로 선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이 상당히 크겠죠. 당연히 선진입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또는 지방 일자리가 감소하고 20년 뒤에 소멸한다. 어떤 지방 그런 게 언론에 나오죠. 그러면 20년 소멸할 때까지 그냥 나는 그냥 손가락만 빨고 가만히 있는 것이 맞나? 또 금리가 상승하는데 투자는 이제 망한다. 다 망하지 않겠죠. 정말로 무리해서 대출 받으신 분들. 나머지는 대출도 그렇게 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뭐 투기 과열지구 이런 데선 내가 뭐 나오고 싶어도 계속적으로 대출이 막혀 있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땅이라는 또 지분도 있습니다. 막말로 내가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된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코인이나 주식처럼 실체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빚내서 투자, 주식, 코인, 떡락 이런 분들이 저는 더더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특히 묻지마 투자 추가적으로 이게 합쳐졌다면 더더더 그냥 완전히 뭐 그냥 더더더 공포스러운 리스크 막 최고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또 전세 사시는 분들은 또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가? 그러니까 집을 사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금리가 최근에 2배가 올랐다는 제가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요. 여기저기 계속적으로 아우성이 나오고 금리에 대한 공포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부동산이 무조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니죠. 시기별로 말씀드렸죠. 인기 있는 투자 종목 방법들이 다 따로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 외 투자가 옳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각각에 맞는 그 시기별에 맞는 부동산 종목을 또는 투자 종목을 재테크 종목을 공부를 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구는 살기 위해서 또는 퇴직, 노년, 은퇴 후에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은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강의라든지 책, 현장 임장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투자, 계속적으로 열정 투자, 돈 투자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죠. 돈까지 내가 절약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있는 분들 있죠. 누구에게 손가락질 이게 하는 게 맞나? 한 번쯤 생각해보자.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저 사람들 다주택자라고 비난할 명분이 내가 과연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나는 쓸 거 다 쓰고 여행 갈 거 다 가고 현재 즐기고 있는데 저 사람들 비판할 명확한 근거가 있나? 감정적 이런 거 말고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입니다. 나는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부럽고 시샘하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는 그걸 배우겠다고 시간 비용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지?
한번 좀 현실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보자. 이 순간에 난 무엇을 할 것인가? 자, 30대 중소기업 직장인 이런 분들이 많을 거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분들 그분들이 있는데 일상생활도 촬영하고 투자도 촬영하고 브이로그도 막 촬영하면서 맛집도 가고 또 본인이 가진 생각도 공유하고 생산자로서 월급 위에 또 다른 현금 흐름을 계속적으로 창출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인플루언서로서 영향력도 점점점 커지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또 단순한 소비자로서 또는 시간 때우기로서 이분들의 영상을 보시는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절대 다수일 겁니다. 누군가는 영상 컨텐츠 고민도 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엄청난 시간 투자를 하고 있겠죠. 퇴근해서도 계속적으로 편집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여행 가고 TV 시청, 멍 때리는 시간, 술 먹는 시간을 똑같은 24시간을 또 이렇게 채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죠. 사람은 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옆에서 아무리 뭐 부모님이 얘기해봤자 배우자가 얘기해봤자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집을 사지 않는 이유 또는 않는 이유,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가 인생의 포지션에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를 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한 번쯤 고민해 볼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 부동산에 빗대가지고 제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어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